제가 앞서 줄줄이 늘어놓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강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지 벤치프레스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벤치프레스를 할 때 정지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파워리프팅이라는 종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정지는 규정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규정 때문이 아니고 규정이 어쩌고 하려는 영상도 아니에요. 오히려 3대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해당이 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시합에 참여할 것도 아니고 시합 규정에 맞추는 것도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벤치 중량이 높아지는 거, 벤치프레스를 잘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것이죠. 자, 우리가 그냥 벤치프레스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터치앤고 벤치프레스가 거의 기본 사항의 벤치프레스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벤치프레스 하시는 거 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일정 강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디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 힘의 방향이 변하는 하단에서 상승이 되는 이 지점이 될 거예요. 그죠? 하강 시에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냅다 CPR을 때려버린다거나 하강은 어떻게든 했는데 상승 궤적이 어긋나 버려서 완전 아래로 혹은 완전 위로 밀어버린다거나 엉덩이가 냅다 떠버린다거나 하체 힘이 싹 날아가 버린다거나 상하체에 이어지는 힘이 아예 끊겨버린다거나 문제가 좀 많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이상은 반드시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줄줄이 늘어놓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강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지 벤치프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지 벤치프레스의 어떤 점으로 나의 벤치를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정지 벤치프레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벤치프레스는 이름에서부터 대놓고 있는 것처럼 정지라는 동작이 추가되어 있죠.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정지 벤치프레스라고 했을 때 이 정지를 최하단 지점에서 이러고 힘을 그냥 풀어버리는 죽어있는 정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러면은 힘을 2번 써버리게 되는데 동작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물론 최하단부에서 힘이 풀려버린 상태로 정지를 하니까 부상의 위험도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정지는 힘이 유지된 상태로 해주셔야 돼요. 끌고 와서 버텨주는 거죠. 그러면 최하단 지점에서 힘이 걸린 상태로 정지를 해 주어야 하는 거니까 하단부로 내려가면서 정지를 해 주는 지점까지도 의도적으로 움직임에 대한 통제를 내가 어느 정도 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체로 느끼기에는 시티드 로우와 같은 당기기 종목을 끝까지 수축하고 버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다리를 들어놓고 하는 핏업 벤치 같은 게 아닌 이상 정지에만 시야가 좁아져 있으면 하체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체 신경 쓰다가 하체가 풀려버리는 거죠. 벤치프레스에서의 하체 사용, 레그 드라이브는 더 높은 중량을 들게끔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동작 자체를 수행하면서의 내 상체 정렬을 얼마나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냐에 대한 역할이 더 근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지금 제가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을 때 상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체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좀 역동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상체의 움직임은 당기기 종목에서의 끝까지 수축해서 버티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체도 동일합니다. 레그 프레스나 헥스쿼트와 같은 하체 머신류 운동의 최하단 지점에서 버티고 있으면 하체에 압박감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감각을 정지 지점에서 강하게 잘 느낄 수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라는 종목 자체가 특정한 근육군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다 잘 이끌어다가 사용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지를 하면서 손끝부터 발끝까지 강하게 잘 눌러놨던 텐션을 가지고 그대로 프레스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지가 길어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정지 벤치프레스의 중량 설정은 그 정지가 길어질수록 일반 벤치에 비해서 적절하게 하향 조정을 해주셔야겠고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사항들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중량을 더 낮추어서
확실하게 동작에 대한 통제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무게를 올려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정지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정지를 할 때는 이 바벨이 내 가슴에 이렇게 면이 확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바벨에 선 하나 정도만 굉장히 얕게 터치가 되어 있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거 바벨이 가슴에 약간 덜 닿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정지를 해주시는 걸 저는 권장을 좀 드려요. 그렇게 얕게 정지를 해주시는 게 정지 지점에서 힘을 유지하는데 조금 더 유리해지거든요. 바벨을 아예 가슴에 묻어버리면 상체의 텐션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벤치프레스에서 정지 훈련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정지 벤치프레스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규정을 따진다거나 시합에서의 어쩌고를 이야기하는 측면이 아닌 그냥 벤치프레스 자체를 더 잘하기 위한 측면으로의 접근이었습니다. 어떤가요? 더 높은 퀄리티의 벤치프레스를 해주기 위해서 정지 훈련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놔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마 여러분,